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내년 2022년 부동산 보유세 대폭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올해 보유세, 부동산세죠. 그러면 부동산세는 거래세도 있죠. 그리고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자, 이 부동산 세금들이 올해는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내년에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 방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를 보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려면은 그 다른 방송 가시고요. 그리고 과거를 자꾸 뒤집는 방송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유튜버들 보면 현재 아니면 과거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해설을 하고 하는데 제 방송은 모토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를 보는 방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이 맞다 안 맞다 이거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로 해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세금에는 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죠. 대표적인 게 직접세와 간접세죠. 그래서 간접세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짜장면 한 그릇이 6,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부가세 현행 10%죠. 그러면 부가세 10%를 던져서 부가세가 20% 됐다 이러면은 짜장면 집주인들은 600원만 더 올려야 됩니다. 10%가 더 늘어나니까. 그런데 중국집 사장님은요 1,000원을 더 올려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되죠. 현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6월 전에 내놓은 사람들은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아파트 가격을 내놓은 사람들은 세금을 얹어서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세금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이 올라가면요 집값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자는 정가가 되죠. 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부자들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초부터 내가 손해를 보려고 집을 샀다. 아니면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집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간접세 같은 경우는 효과가 그렇게 되고 직접세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네, 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부동산세, 종부세, 재산세 다 이제 직접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이 똑같은 게 직접세고 간접세 같은 경우는 부가치세도 마찬가지죠. 부가치세는 다른 게 무엇이냐면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부과받은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접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접세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세는요, 직접세이기도 하죠. 네, 직접세이기도 하고, 이거는, 직접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누진세가 되기도 합니다. 누진세가 되는 부분은 종부세 같은 건 누진세가 되겠고, 그 다음 또 가산세가 되기도 해요. 가산되기도 하잖아요. 가산세율 붙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가변세입니다, 가변세. 이거를 잘 몰라요. 부동산세는 가변세가, 이 가변세라고 된 게 뭐냐면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때그때.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은 세금이 또 낮아져요.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그다음 양도하는 사람, 그리고 1주택자나 2주택자에 따라서 또 종부세를 내냐 안 내느냐 이것도 구간이 또 달라지죠. 6억, 9억.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많이 내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도 많이 내고 1주택자 적게 내고. 양도세는 또 어떻습니까? 1주택자 보유기가 넘어가면 양도세 안 되죠. 면제받죠. 이 다주택자나 다주택 가구 혹은 2년 미만 그런 사람들은 양도세를 또 부과되죠. 이제 가산이 되죠. 네, 이제 가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때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올해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추세적으로. 또 어떤 정권 만나면 계속 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정권 만나면 계속 또 감세 정책을 쓰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감세 정책을 쓰기도 하고 한쪽에서 어떻습니까? 증세 정책을 쓰기도 하고. 그 어떤 유튜버들 보면은 이거는 앞으로 부동산 세금이 올라갔으니까 부동산에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부동산 세금이라는 거는 가변세고 변동이 없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면 주로 변동하는 거는 주로 간접세 중에 부가가치세는 잘 변동 안 합니다. 거의 변동 안 해요. 개별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인하를 해주는 효과도 있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개별소득세 뭐 이렇게 좀 낮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소득세도 마찬가지. 소득세 잘 안 변합니다. 구간이라고.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도 구간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과표 구간 만들어갖고 여기다 세율을 정하죠. 뭐 여기서는 뭐 6%, 9% 뭐 다 만들잖아요. 이거 뭐 40% 이렇게 구간을 만들잖아요. 국가마다 다 구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잘 변하는 세금이 뭐냐면 부동산 세금은 가장 잘 변해요. 내 재산에 따라도 변하고 정책에 따라도 변하고 그때그때 또 뭐 그 시황에 따라서 부동산 시황에 따라 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2021년도에 폭등을 했는데 2022년 되면요 부동산 세금은 급격하게 낮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현행 고가주택이 9억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9억이죠. 9억. 9억으로 돼 있는데 저는 12억에서 15억 20년 동안 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가 상승률하고 주택가격이 올랐는데 저는 15억까지도 저는 이게 고가주택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세수에 대한 그 인센티브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2022년입니까? 저는 이 부분들의 사람들에서 이 초등학생 정도의 머리 정도만 있으면은 이거를 다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은 뭐 올랐으니까 안 내려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어떤 우리가 조세 형평주의라는 게 있죠. 지금 같은 것에서는 부동산 세금 조세 형평주의 자체에 안 맞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머리만 정도 IQ 정도 수준만 있으면은 왜 지금 이게 낮아지는가를 금방 유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상권분립에 있습니다. 상권분립. 상권분립은 잘 아실 겁니다. 국회,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 정부, 청와대죠. 그리고 사법부 있고 법원, 검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가 나눠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보시면은 국회도 180석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정부 쪽 관계, 그리고 청와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떻습니까? 검찰 없애려고 하죠. 다 축소시키죠. 거기에 따라서 뭐 희한한 기구를 막 만들어냅니다. 무슨 공직 기관 하여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다 어디입니까? 청와대 있는 이 행정부에 딸려 있는 것들로 만들려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기심도시예요. 이사대책입니다. 현 정부가 무너지고 불신을 받기 시작하고 여기서 레임되기 시작하는 결정타가 무엇이냐면 상기심도시예요. 이사대책.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머리면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면이 다 있는 거죠. 네, 이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국토부 또 만들었어요. 오늘 6월달에 6일날 내달 6일날 출범한대요. 부동산 불법 감시 조직. 이 감시 조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찰청과 국세청입니다. 경찰은 어디입니까? 경찰이 포함되는 게 사법부예요? 아니죠. 경찰이 포함되는 행정부입니다. 검찰이 사법부에 포함되고요. 경찰은 행정부죠. 청와대 소속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소속에 있는 경찰청, 국세청들은 자, 여기서 청와대 소속에 있으니까 한쪽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한쪽. 누구를 빼겠습니까? 정부와 청와대 인사들은 다 뺍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은 2017년도입니다. 기획부동산 우리가 사기가 이 방법을 썼을 때가 2017년도예요. 2017년도에 파리대책이라는 17년도 파리대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한다면서 청와대, 정부, 청와대에 있는 정부기관들이 다 투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방식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기획부동산 투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기입니다. 사기. 남들한테는 팔아라고 그런 겁니다. 집 파는 게 좋겠다. 그리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네, 여기서 제가 빠뜨렸는데 정책실장이 얘기한 게 8기회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청와대, 정부 인사, 민주당, 정부 기관들이죠. 전부 다 이때 다투기를 시작한 겁니다. 네, 집값 안정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상기심도시를 준비했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국민들이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5번 동안 우리는 계속 속았습니다. 속았으면서도 우리는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박수를 쳤습니까? 네, 이전 정권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냥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전 정권, 전 정권, 전 정권이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친일로 몰고 나갔습니다. 친일. 일본으로 물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안 속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보가 아닌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3번이면 속는데 이제는 안 속는다. 그래서 투기꾼은 안 되고 임대차법은 되고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소급 적용. 그러니까 투기꾼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처벌 규정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대책 흘림도 없이 추진한다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2022년도에 내년에 공시지가뿐만 아니고 세금이 낮아지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거를 모르면 캐치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IQ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IQ도 안 돼요.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수본 만들어서 뭐 지금 투기 의혹 강제 수사하는데 지금 강제 수사가 압수수색하고 출금이죠. 출국 정지 만드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 전 차관입니다. 전 행복청장 이 차관이에요. 현 정권의 인사들 수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 투기에 대해서 민심 약화, 신도시 철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신도시 절대로 철회 안 합니다. 왜? 자, 이유 딱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집단 발매 초래한 공시지가 가격 급등했죠. 내년에 공시지가 가격 줄어듭니다. 계획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박영선 지금 나왔습니다. 선거철 부동산 세금 인하 또 카드 나왔죠.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결론적으로 선거철 되면은 부동산 세금 인하 카드를 내놓는다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보궐선거입니다. 내년에 되시면은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있죠. 원위치시킵니다. 이거. 왜 원위치시키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정부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지금 머리만 있으면 된다. 정부 청와대. 뭐 청와대와 관련된 지금 현 여당이 있죠. 그 다음에 정부기관. 네, 정부기관이 있죠. 정부기관이라면 국토부죠. 국토부하고 또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LH. 여기서 이제 정부와 청와대가 핵심이에요. 이 두 기판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당하고 정부기관들은 다 들리려리로, 그냥 그냥 잔돈 정도 챙기는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2022년 되면은 부동산 세금은 낮아지는가 문제는, 네, 부동산 세금, 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정부와 청와대와 정부기관 여당이 소기의 목적만 당선하면 됩니다. 소기의 목적. 소기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이거는 뭐라고 해서 상기신도시라고 했죠. 상기신도시. 상기신도시에 이거는 정부와 청와대와 여당과 정부기관과 여당은 잔챙이 짓을 했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17년도에 우리가 보시면 기획부동산 사기화 방식을 쓰면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땅을 매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보상이에요. 보상.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부동산 세금을 올렸죠. 부동산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공시지가 급등시켰습니다. 공시지가. 이해가 됩니까? 자,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면 보상금액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보상금액이 커지게 돼요. 이 보상을 받는 사람 주체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이 네 군데. 그러면 공시지가를 최대한 이빠이로 올려놓는 겁니다. 보상을 이빠이 받아놓고 이 보상만 받으면 그 다음 뭡니까? 원위치 시키면 됩니다. 공시지가 원위치 시키면 돼요. 공시지가 원위치 시키고 부동산 세금은 다 원위치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다 원위치 돼요. 세수 이거는 세금은 원위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25번 동안 사람들은 지지를 해줬어요. 그나마. 자, 거기서 무슨 전 정권을 들든 전 정권 쓴 건데 친일이라든가 이거는 무슨 선전선동을 하든 그냥 지지를 해줬는데 26번째 이사 대책부터는
이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눈치를 깐 거예요, 사람들이. 신도시 여기서는 다 눈치를 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눈치를 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들어간 게 뭡니까? 공시지가 급등입니다, 올해. 그러면은 이 정부와 청와대와 여당과 정부기관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목적. 여기서 왜 국민들한테, 애꿎은 국민들한테 이거는 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투기화 전쟁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사대책, 파리대책 만들었잖아요. 투기화 전쟁. 적폐 논리를 계속 퍼뜨렸잖아요. 집 팔아라, 집 파시는 거 그다면서 얘들은 다 샀잖아요, 저가에. 똥값에 다 사고, 이 결국적인 목적은 공시지가를 끌어올려가지고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 보상만 끝나면요, 이건 원위치 시킨다는 겁니다. 원위치. 또 원위치를 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또 대선이 있는 거예요. 대선. 총선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 빼들었어. 깡패가 와가지고 내 물건 하나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가 며칠 후에 돼가지고 1년 후에 돼갖고 그 물건을 도로 준대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돌려받는 것은 원래 내 물건인데 내가 이 심리가 어떠냐면 공짜라는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 이제 믿어도 되겠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지금 이제 선거철에 대한 목적이다. 그래서 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이빠이 올리고 부동산 세금을 걷는 이유는 공시지가를 인해서 보상을 받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빼뜨렸다가 돌려주면 공짜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 그리고 대선에 유리한 포석으로 가지자는 이 전략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초등학생 정도의 머리만 있으면 다 쉽게 깨우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라면 부분들을 하든 안 하든 일단은 내년에 무조건 내년에 무조건 부동산 세금이 떨어지는데, 현 정부가 생각하는 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국민들의 국민성이 딱 드러나는 거죠. 현 정권이 이제까지 정책을 이어졌던 것들은, 모든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국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국익하고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뜯었는데 다 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공에 다 날아갔죠. 허공에 날아갈 때 그 결정적인 이유들이 뭐였습니까? 다 선거입니다, 선거. 그래서 국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 정책들이 전부 다. 그래서 국익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이 보상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 살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 올리는 거,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상받는 이 금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하고 정부기관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두고 보셔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기 신도시라는 문제가 등장하면서 신뢰를 잃어갔는데, 이 신뢰를 이 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완화 정책을, 세금을 완화 정책을 쓰면서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기 신도시에 대한 보상금, 그 문제를 공시지가 올리면 당연히 보상금 올라가 있죠. 그 소기의 목적 두 가지가 달성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으나, 부동산 세금이 내년에 떨어지는 거는 이 현 정권의 두 가지 전략이 들어맞다 안 맞다에 상관없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자, 여러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